관계대명사는 쉬워요. 우리가 처음부터 관계대명사에 관한 정의를 좀 잘 배웠으면 좋았을 건데 얘를 좀 너무 시작부터 어렵게 배워서 관계대명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관계대명사는 쉽게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합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relative pronoun이라고 그러거든요. 안 쓸게요. 또 저 새끼 스펠링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relative pronoun이라고 할 때 쓰자. 애들이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연결해주는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일본 친구들이 관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대명사는 프로나운이고, 그래서 연결해주는 대명사라고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말로 문법 용어를 옮길 때 연결 대명사, 접속 대명사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일본어의 관계는 연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은 이어주는 대명사라는 말을 쓴 건데, 우리는 관계 이르면 relative보다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relationship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 용어 자체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단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얘네는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합쳐져서 뭘 만드는 거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얘네들이 합쳐져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어의 절이라는 걸 만들 때 앞에다 붙여야 되는 말, 붙일 수 있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뭐 있었어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접속사는 하도 여러 번 얘기하고 이제 몇 가지 모양을 봐서 처음에는 말이 어려웠지만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접속사는 자기 뜻을 가지고 문장 두 개를 연결하거나 또는 문장을 하나의 하위로 두는 것을 접속사라고 그래요. 다음에 관계사도 접속사는 접속사인데 얘는 어떤 접속사냐면 형용사절을 만들어서 앞에 있는 명사에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형용사절하고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우리말에 뭐랑 같냐면 관형사절이랑 같은 거예요. 우리말에 없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관계대명사는 우리말에 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얘를 뚝 떼어서 따로의 용법을 쳐다보고 있으려면 진짜로 남의 나라 말 같은 거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면 어느 나라 말이거나 조금, 여기서 이제 언어라는 건 저같이 생긴 아프리카 부족어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제대로 체계를 갖춘 언어라면 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단문, 중문, 복문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얘기가 또 딴 데로 셀라. 이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진화학자들이 언어학자들하고 같이 붙어서 연구를 해보면 인간의 언어는 머릿속에 DNA로 있는 것처럼 요새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학습이 되기는 하죠. 학습이 되기는 하지만 뭔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언어를 붙이건 어떤 언어를 붙이건 어떤 아이들을 붙이건 간에 전부 주어 동사 목적어를 만들어서 말해요. 왜 침팬지의 시그널 월드는, 그 다음에 원숭이의 시그널 월드는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잖아요. 동물들끼리 서로 다르거든요. 동물들끼리도.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 고유의 시그널 월드가 신호가 언어가 있는 건데 걔네들보다 훨씬 발달한 그 어떤 언어건 간에 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족어가 만나면 새로운 언어를 충돌하면 만들어내겠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네덜란드 사람이 일본에 무역하러 왔을 때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본 사람도 네덜란드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 손짓 발짓 하다가 단어를 몇 개 익혀서 그 단어를 말하는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어가는 이런 걸 피준이라고 그래요. 언어학에서. 그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이게 얘네들이 오래 지나다 보면 두 언어가 계속 합쳐지다 보면 이 두 개의 언어가 섞이면서 막 새로운 언어가 생겨나거든요. 그런 신기한 현상이 생겨요. 그게 이제 제일 대규모로 많이 생겼던 데가 하와이였는데, 왜냐하면 하와이가 사탕수수 농장에 한국,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대거 들여다가 100년도 더 전이죠. 19세기 말에 그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삼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통역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각종 언어들이 만나서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또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면 이 자녀들은 또 다른 언어들을 자기들끼리 쓰다가 뭘 만들어내냐면 점점 합쳐지면서 하와이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그래서 그게 그 하와이에서의 사건이 언어학자들이 아주 예를 들어 설명하기 좋아하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좋아하는 현상이거든요. 수만 가지는 아니죠. 여러 가지 언어가 부딪혀서 어떤 현상들을 일으키는지를 봤으니,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모든 언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용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발견된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신조어는 우리말하고 어순이 같은 언어는 없고 열이면 열 전부 다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순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나 일본어는 너무 옛날에 생겼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에 생겨날 언어나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만년 뒤의 세상에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의 언어는 다시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 만년의 역사는 생각보다 긴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농사 짓기 시작한 지 이제 만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정말 옛날 일이라고요. 근데 언어는 도대체 언제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럴 거라고 봐서 그렇다면 언어가 그렇게 발전하는 거라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언어의 질서 체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걸 분석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법의 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없지 않으니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떤 것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하나로 말하는 걸 미국 사람들은 두 개로 쪼개서 얘기하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은 하나로 말하는데 우리가 두 개로 쪼개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건 단어에서도 나타나고 문법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말이 갑자기 너무 대학교 교양 수업 같습니다. as라는 말이 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되냐면 로 써도 되잖아요. 한국 사람은 이걸 두 개를 갈라서 얘기하는데 즉 지위나 신분을 나타낼 때와 특징을 나타낼 때 두 개의 다른 말을 사용하는데 양놈이라뇨. 양분들은 이게 로서이건 로서이건 as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과거 하나로 이야기하는 걸 미국 애들은요 현재 완료와 과거로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미국 애들 입장에서 로스를 배우기가 무척 힘들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도 현재 완료와 과거를 배우기가 무척 힘들지만 그렇다고 못 배울 정도의 수준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이해를 못할 내용은 아닌 거니까 저 언어라는 건 그래서 이해의 기반으로 자기 언어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올바른 현명한 문법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사전에 설이 너무 장황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요. I met a man.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he teaches. 그 사람은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 met a man보다 teacher이라고 합시다. 내가 교사를 한 명 만났는데요. 그 다음에 he teaches English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 사람은 영어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런 걸 우리가 단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낮은 수준의 언어들은 계속 저렇게 단문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단문을 I met a teacher 이라고 한 다음에 얘를 아주 단순하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라는 세 가지의 연결 어구들을 언어들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he teaches English 뒤를 이렇게 이으면 마침표 하나에 이제 이 문장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짧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너무 느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이런 말 계속 쓰고 그러면 말 진짜 이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걸 중문이라고 그래요. 단문과 단문이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장을 중문이라고 합니다. 주로 and나 but이나 그다음에 so 같은 문장들로 연결이 되는 한국어도 똑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얘를 뭘로 바꿔버리면 되냐면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한 분 만났어요 라고 이렇게 줄이면 내용이 확 줄어든다 그죠? 한국말이나 영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중문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복문으로 바꾸는 언어의 발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문이 만들어질 텐데 그 중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형용사절을 만드는 형용사절이 있는 복문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언어의 발전 과정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문장을 합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치게 되냐면 앞에 있는 a teacher이라는 말하고 뒤에 있는 지금 누가 같아요? he가 같죠. 그래서 중복되었군요. 이 두 명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and라는 놈의 연결 기능을 없애버리려고 하거든요. 얘가 문장을 연결하지 않게 할 거고 그 다음에 he라는 놈은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얘 날려버려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이 문장을 합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잘 보세요. I met a teacher. 물론 아주 쉬운 딱 봐도 답을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만들어지는 과정만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는 접속사하고 그 다음 이 주어의 기능을 합쳐서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뒤에 있는 teaches English가 a teacher라고 결합하게 만드는 대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대명사를 이제는요, and나 he를 쓰지 않고 뭘로 쓰냐면 and와 he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who라는 말을 이용해서 who teaches English라고 쓰면 완전히 이제 복문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됐습니까? 보셨죠? 우리말도 똑같죠. 우리말도 보세요. 나는 교사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하고요. 선생님을 만났다. 한글은 글씨 대충 쓸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이러면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좀 바보 같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학생들이 싫어하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을 하나 만났어 라고 얘기하면 될 걸, 내가 선생님을 하나 만났어, 그리고 그는 영어를 가르쳐, 그리고 학생들이 영어를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러면 나중에 혼자 살겠죠. 늘 얘기하듯.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너저분한 언어를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생기게 될 거고, 그게 이런 언어의 발전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언어의 이제 경제적 사용을 만들어내게 될 텐데, 이럴 때 우리말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교사하고 누가 같냐면 그가 같기 때문에 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말을 이제 서술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어감까지를 남기고 얘를 는이라는 말로 형용사처럼 모양을 바꿔서 얘가 누구를 꾸며주게 만드냐면 교사를 꾸며주게 만드는데, 우리말은 형용사가 항상 명사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만났다라고 이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영어는 여기 있는 he teaches English에서 he가 teacher하고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합쳐서 who라는 말을 쓰면 얘가 우리말의 받침 니은 같은 기능을 한 거군요. 그렇죠? 얘가 받침 니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teaches English라는 말을 위치 옮기지 않고 who teaches English가 앞에 있는 a teacher를 꾸며주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모양을 하나 잘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지금 써드리는 건 앞으로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문법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개념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문법 문제 풀이를 위한 강의는 아닌데요. 얘는 이 모양은 하나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관계대명사 앞에는 명사가 있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라는 놈이 원래 이 명사를 꾸며야 하는 놈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명사는 결국 누구랑 같은 거예요? 관계대명사하고 같은 거죠. who하고 teacher하고 같아야 돼요. 물론 선행사가 거리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앞에 관계대명사가 꾸며줄 명사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접속사하고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접속사 뒤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모두 있는 완전한 문장이 왔지만 관계대명사 뒤로는 당연히 뭐 하나가 없어지겠죠. 이 a teacher하고 같은 말이 주어라면 주어가 사라질 거고 a teacher하고 같은 말이 목적어라면 목적어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왜 주어가 사라진 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목적어가 사라진 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로는 뭐가 나오냐면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물론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관계대명사도 있어요. 그리고 명사 없는 what도 있고 뒤에 소유격 관계사 같은 경우는 없는데 일단 기본 모양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명사를 들여다가 말이에요. 이 명사를 들여다가 이 뒤에 나오는 불완전한 문장 어딘가에 이 명사를 옮겨 놓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뒤로 나오는 이 문장은 다시 한번 뭘로 바뀌게 되죠? 얘는 완전한 문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머릿속에 관계대명사 문제를 푸실 때는 요놈을 탁 생각하시면 항상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 내실 수 있어요. 앞쪽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명사는 관계대명사랑 같아야 하고 관계대명사 뒤로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앞에 있는 명사를 옮겨 놓으면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 a teacher이 있어야 되고 a teacher은 who랑 같은 거라야 하고 얘를 뒤로 넣으면 물론 그때는 the teacher 정도로 바뀌겠지만 어쨌든 a teacher teaches English라는 형태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성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뭘 본 거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본 거예요. 해석할 때 해석까지 갈까요?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형용사절이네요. 우리 형용사가 뭐 하는 놈이에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형용사죠. 그러면 이 뒤로 나오는 말은 who 뒤로 나오는 말은 a teacher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말이겠네요. 표정이
뭐 불만이십니까? 설명하는데 좀 호응을 좀 해보시죠. 뒤에 나오는 말은 앞에 있는 어티초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 맞죠? 그죠? 얘네 성질이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이 관계대명사 자리는 여러분이 뭐라고 바꾸고 가셔도 되냐면 어떤이라는 말로 바꾸고 가버리셔도 돼요. 그러면 그냥 앞에서부터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선생님을 하나 만났는데 어떤 영어를 가르치는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그러면 굳이 올려서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이 D시간에 하는 이제 스피드 직독직해라는 이름에 여러분은 얘기하면 비웃겠지만 오늘날에 저를 있게 해준 그 강의가 그 강의의 핵심이 그런 거거든요. 보통 요새 직독직해라는 말로 이렇게 이용해서 끊어 읽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원래 직독직해란 말은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최영기라는 영어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데일학원이라는 데서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 쓰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유학 갔다 오셔서 혼자서 고민을 하시다가 왜 영어를 자꾸 뒤에서 읽을까 불편하게 이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그분이 앞에서 읽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데 이걸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뭐 파워 영어였나? 옛날 책입니다. 옛날 책. 저도 본 책이 아니니까. 근데 그 시대에 그런 영어의 발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거였죠. 근데 그 뒤로 한동안 쭉 이렇게 좀 사그라들었다가 사그라든 게 아니라 말 잘못했습니다. 그 뒤로 갑자기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앞에서부터 읽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상한 사이비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사선 그시는 분들. 이 사선 긋고 앞에서부터 단어 뜻을 불러주고는 이게 직독직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렇게 해놓고 밑에 한국말 이렇게 쭉 적어놓고 순서대로 읽는 건 교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미리 해봤거든요. 근데 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TV에서 보게 되는 통역사나 이런 분들이 앞에서부터 쭉 따라 읽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가능한 거냐면 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말의 형용사에 해당한다는 말이 뒤에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말의 형용사에 해당하는 이런 말로 바꿔 읽으면 앞에서부터 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그 방식을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직독직해라는 건 영어의 논리를 우리말에 맞게끔 바꾸어서 사용해야 앞에서부터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를 좀 더 지나면 나중에는 뭐가 없어지냐면 모국어의 간섭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걸 intervention of national tongue이라고 그러거든요. mother tongue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국어가 외국어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끼어드는 인터벤션이 많이 보고 반복되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아, 정말 그게 됩니까? 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한번 꺼내서 읽어보시면 앞에서부터 쫙 읽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익숙해지고 얼마나 한 번에 많은 의미 단위를 읽어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공부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요, 앞에서 희가 사라지는 걸 보셨는데, 우리 이반은 지금 뒷반 수업까지 듣는 친구도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런 걸 자꾸 연구를 해보세요. 좀 많이 읽어보시고, 가급적이면 앞에서부터 읽어보려고 하시고, 주변의 책이나 뭐 이런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도움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앞에서부터 잘 읽을 수 있는지. 근데 사선 그어서 억지로 우리말을 조립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한국말을 암기했다가 머릿속으로 조립을 하는 거지 영어를 읽고 있는 거라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사선이 한 6개 덩어리 나오면 앞에서부터 읽었던 덩어리가 어순이 안 맞을 때 머릿속으로 이 말 덩어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머릿속으로 6개를 순서를 조립하는 거죠. 뭐랑 같냐면 직수 퍼즐을 맞추는 거랑 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얼굴을 직수 퍼즐을 4조각을 만들어 두면 한 방에 끼울 수 있겠죠. 그건 뭐 4조각 정도는 한 방에 끼우고 있지만 이게 8조각이면 한 번에 꽂아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의미 단위가 7개, 8개 되면 한 번에 조립 못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앞에서부터 읽으려면 진짜로 영어를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거지 한국말의 단어 뜻을 써놓고 순서를 조립하는 건 그건 앞에서부터 읽는 거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제일 심하거든요. 앞에 서술어가 영어 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놓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보도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탁 치고 보도되었다 써놓고 못 쓰고 해서 머릿속에 조립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 통번역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보도에 의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앞에서부터 읽어 나가도 괜찮거든요. 제가 지금 관계사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따가 그 해석을 전체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어떤이라는 아주 쉬운 방법이고 100%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00%라는 얘기는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저 관계대명사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그 어떤 경우도 어떤이라는 말을 만들어 두면 쟤는 해석에 실패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처음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즐겨 쓸 수 있는 해석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관계대명사가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어떤 이라고 떠오르겠지만 20번, 30번, 40번 하다 보면 어떤 안 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뭘 알게 되냐면 뒤에 뭐에 관한 내용이 올지를 자기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소위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 한국어 어순이 사라지고 영어를 이 방식대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익숙해질 때까지 좀 해석을 자꾸 앞에서부터 읽어보려고 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말에 뭐에 해당된다는 건지 알면 적용해낼 수 있거든요. 이따가 또 다른 해석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내가 선생님을 하나 만났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만났다라고 해서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 문장은 안 쓸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교사인데요. He is a teacher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사람이 교사인데 and 그리고 I love him 정도로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문장 짧게 쓰겠습니다. 괜히 문장 복잡하게 안 만들게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 말도 역시 어떻게 만들어 버릴 수 있냐면 앞에 있는 a teacher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누가 같죠? 이번에는 주어가 아니고 힘이 같다는 점을 이용을 하면 여기 있는 and하고 여기 있는 힘을 합쳐서 하나의 또 다른 연결 대명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뭘로 만들어내면 되냐면 앞에 사람이니까 who는 who인데 이걸 힘을 붙인 거니까 whom이라고 쓰면 되겠군요. 그쵸?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문장은 뭐냐면 He is a teacher 이라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whom I love라는 이런 문장을 보게 됐네요.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명사가 있을 겁니다. 이 명사는 관계대명사하고 같은 거라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뒤로는 접속사하고 다르게 뒤로 뭐가 하나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올 테고 지금 여기서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지금 여러분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a teacher를 옮겨서 I love a teacher 이라고 쓰면 다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죠.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죠. 단순하잖아요. 앞 문장에 뭐하고 뭐가 합쳐져서 접속사하고 목적어가 합쳐져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진 건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이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who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그러면 가장 쉬운 해석 방법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람은 교사이다 어떤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쭉 읽어갈 수 있겠군요. 관계대명사 이제 가급적이면 뒤에서 올려오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의 격 중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 사람이 교사인데요. He is a teacher 이라고 쓰고요. 그 사람이 교사인데 이 사람은 and his major 그 사람의 전공이 그 다음에 English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English and English literature, 뭐 영어 영문학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번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앞에 있는 a teacher하고 뒤에 그래도 같은 대명사가 있긴 있어요. 어떤 대명사가 같냐면 his라는 놈이 같죠. 소유격으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and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is하고를 합쳐서 하나의 연결 대명사로 바꾸어 낼 거예요. 그러면 앞쪽은 he is teacher이 되고 자, 이렇게 되고 이번에 사람이니까 연결할 대명사를 who로 택합니다. 사물이면 뭐 택하죠? which를 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that은 사람 사물 모두에게 다 쓸 수 있죠.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면 사람 사물을 특정하고 싶지 않을 때 that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d his 같은 경우를 그러면 합치면 사람이니까 who인데 목적격이면 힘을 whom으로 쓰는 것처럼 his는 당연 whose로 쓰는 거겠죠. 그리고 major 비동사가 빠졌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major is English가 될 거라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위에 있는 앞서 봤던 주격, 목적격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앞에 a teacher 있는 거 똑같아요. a teacher 있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대명사 whose하고 teacher하고는 같은 사람인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가 이번에는요 major is English라는 주어 동사 보호가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죠. 물론 여기 지금 한정사 없어서
한정사 없어서 문법적으로 뒤만 남기면 완전한 문장이 아니지만 문장 성분들을 빠뜨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유격 관계사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소유격 관계사는 뒤로 뭐가 오는 거냐면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이런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군요. 자, 그래서요,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teacher이라는 말을 들어서 뒤로 옮기면 그냥 들어가지는 않아요. 뭘로 바꿔야 들어가죠? 소유격으로 바꿔야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전공이 영어입니다 라고 옮겨야 돼서 얘가 나중에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좀 이따가 제가 격 설명 드릴 건데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이 자리에다가 목적격을 써놓고 문제를 물어요. 왜냐하면 목적격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얘가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목적격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명사의 명사라고 해석해서 말이 되면 그때는 소유격이 맞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명사가 소유격과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해 버리시면 되는 거죠. 해석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사람은 교사인데 어떤 전공이 영어인이라고 하면 역시 앞에서부터 읽어 나갈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는 이 앞에 나오는 놈을 관계대명사가 나타나면 그때는 어떤이라는 말로 받아서 얘만 뭘 하셔도 괜찮냐면 어떤이라는 놈만 해석을 하셔도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을 앞에서부터 해석해 나가는 건 되게 편하게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쭉 설명드린 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교재 89페이지까지 간 건데 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하나 설명하면서 해석하는 방법과 문법 문제를 푸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갈게요. 워낙에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얘는 내신 수능 가리지 않고 엄청 나오잖아요.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내신 문제도 좀 그 관계대명사는 어마어마하게 격과 관련된 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보셔요. 자, 앞쪽이 만약에 이게 명사는 뭐 당연히 있을 거고요. 주격 관계사가 나오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답이 되려면 뒤에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주어니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당연히 동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격 관계사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위에 걸로 물으면 너무 쉽죠. 내신은 그런 문제를 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능은 그딴 문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보통은 주어 동사가 적혀 있으니까 이 자리를 목적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가 있으니 목적격 관계사는 이상이 없군 하고 넘어가서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틀리게 만들면 뒤에 뭐가 한 번 더 나오면 되냐면 동사가 한 번 더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게 소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관용적 삽입절이다라고 얘기하는 I think, I believe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얘는 사실 없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실은 뒤가 뭐로 시작하는 동사로 시작하는 이거 너무 문제 푸는 형태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사는요. 목적격 관계사는 뒤에 문장에 목적어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실은 뒤에 쭉 가다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뒤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건데 뒤에 목적어가 빠졌던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졌건 주어 동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목적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목적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뒤에 전치사 그리고 명사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소위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어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가. 그 다음에 근데 얘는 그래서 문제를 물을 때 뭘 묻냐면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목적격 관계사를 둘러쓰고 나타나는 거죠. 끼고 나타나는데 이 소유격 관계사를 써야 될 자리에 목적격 관계사를 써놓고 맞는 것처럼 여러분을 현혹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주격 관계사를 써야 될 자리에 목적격 관계사를 써놓고 여러분을 현혹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요놈하고 요놈 자리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수능은. 내신은 솔직히 그렇게 정교한 선생님도 계시지만 별로 이렇게 문제 만드는데 정교하지 못한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자리에 문제를 만들 때 이게 기초과정에서 이거 너무 시험에 나오는 문제 푸는 법을 가르쳐주면 좀 그런데 이 격까지만 설명하면 예를 들어 문제를 푸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강사로서는 아직은 좀 하급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렸죠. 그냥 이런 건 틀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목적격으로 써놓으면 틀리게 만드는데 얘를 갖고 그럼 만들 수 있는 문제는 뭐밖에 없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주격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격을 목적격으로 써야 되는 문제는 who도 맞고 whom도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는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whom을 써서 그 목적격이 주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만 문제가 성립할 수 있어서 관계대명사의 격을 물어보는 문제는 whom하고 who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뭐가 나오는 거냐면 which랑 whos가 나오는 건데 그 which의 밑줄이 갔을 때 whos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whom의 밑줄이 갔을 때 who 아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시험 직전에 생각하세요. 요새는 옛날처럼 문법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나오는 데다가 그 다음에 또 많이도 안 나오잖아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영어는 학생들에게 학원에서는 비인기 과목이 됐죠. 그래서 제가 바짝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요새는 국어 선생님들이 잘 나가죠. 저 한낱 국어들이 요새 얼마나 잘 나가나. 이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특징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뭐가 돼요? 완전한 문장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로 구별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영어를 가장 잘하는 거 있죠? 사실은 읽어서 이상이 없는 걸 찾아내면 그게 가장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어 문법 문제를 규칙을 따져가며 찾지 않듯이 문장을 분석하며 찾지 않듯이 이렇게 풀면 좋은데 이건요 이렇게 잘 안 풀릴 거니 소유격 관계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생각하셔서 이 자리가 예를 받았을 때요 명사의 그 다음에 명사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때는 얘는 소유격 관계사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모양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이 모양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관계대명사의 격과 관련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왼쪽 편에 있던 관계대명사의 기본입니다. 관계대명사는 항상 왼쪽에 뭐가 있어야 되죠? 명사가 있어야 되고 그 명사는 관계대명사랑 같은 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로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며 앞쪽에 있는 명사 우리가 흔히 선행사라고 일컫는 놈을 들여다가 뒤로 놓으면 다시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소유격 관계사는 앞에 명사를 옮기면 옮길 때가 없겠죠. 그죠? 명사 자체는 안 들어가고 명사를 소유격으로 바꿔야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대명사는 그러면 얘네들은 제가 좀 전에 얘네들은 다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이 자리를 해석을 갈 때는 어떤이라는 말로 가시면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어떤이 왜 위력하냐면 앞쪽에요. 명사가 선행사가 멀리 있어도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에 어울리는 한국말을 여러분이 찾을 거기 때문에 전혀 고민 없이 그대로 읽어가셔도 무조건 맞추실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이 아름다운 문장을 저는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때는 그 중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웠거든요. 요새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부터 뭐 3학년인가부터 있다 하잖아요.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를 배웠는데 들어가면 이제 ABC 쓰는 것부터 배웠어요. 쓸 줄 아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학원을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의 교육 수준이 뭐 그리 많이 높거나 이러지도 않아서 요즘처럼 막 이렇게 미리 뭘 공부를 해서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영어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 선생님 한 명하고만 영어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첫인상을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영향을 좌지우지 당하는 거죠. 학원도 갈 수 없었고 우리 때는 외국인이라는 건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래서 외국인은 다 저기 뭐지 영화에 나오는 잉그리트 버그만처럼 그렇게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예쁜 줄 알아서 대학 가서 첫 번째 그 원어민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난생 태어나 처음으로 외국인을 보는데 여자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그 푸른 눈과 금발의 선생님이 들어올 줄 알았다가 웬 백발의 할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한국말로 잔소리를 빡빡 하시는데 얼마나 놀랬나. 야, 중학교 1학년 때 적은데 영어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교수님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 올해 너희들 가르치고 정년퇴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만 60세이셨던 거겠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거슬러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 때 영어를 배우신 분 같아요. 야, 그래서 우리의 영어와 발음을 한 방에 다 조져 놓으셨는데 저 문법을 구레마라고 배웠어요. 그 선생님은 그리고 1시간 내내 읽고 따라 읽히고 해석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시간 내내 읽고 따라 읽히고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 외우라고 하신 다음에 오늘 며칠이냐 이거 아시죠? 오늘 23일? 야
3번 일어나봐 외워봐 해가지고 이제 외운 애들은 지나가고 못 외운 애들은 좁혀고 이게 1년 내내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구레마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요. 연습 문제를 엑서사이즈라고 배웠거든요. 그걸 따라 읽을 때는 일과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 I'm Tom, I'm a stud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요, I'm Tom, I'm a student 이렇게 배울 텐데, 그다음 You are Jane, You are a student 이거였거든요. 근데 I am Tom. 그러니까 발음이 딱 느낌이 딱 오시죠. 근데 1년 그렇게 영어 하고 나면요, 그 발음이 그냥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옆반이 다르게 배우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텐데 옆반도 I am Tom 하고 있으면 아 이게 I am Tom가 맞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미드로 스쿠로 인거를 리시 I am Tom 이걸 전 교생이 다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뒤로 사실 우리 때 영어 선생님들은 지금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영어 선생님들하고 솔직히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영어 선생님들 되게 잘하시잖아요. 특히 젊은 선생님들 영어 엄청 잘해요. 임용고시 통과하는 일이 정말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근데 옛날 선생님들은 안 그랬으니까 야, 그분들이 저희 영어를 깔끔하게 말아드셨죠. 게다가 저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억양으로 영어를 읽잖아요. 왜 웃죠? 여러분이 서울말 억양으로 영어를 읽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다도시는 프랑스말 억양으로 한국어를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TV에 알베르토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억양으로 한국어를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말 억양으로 한국어를 하고 저는 그냥 부산말 억양으로 영어를 했다고요. 밥 못 써요. 이 억양으로 이제 영어를 읽는데 미국인이 들을 때는 그거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산 사람들이 부산말 억양으로 영어를 읽으면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겠지만 경상도 억양으로 읽으면 미국인이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 부산 애들이 하나 똑같이 한국말 억양으로 영어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 동부 억양, 서부 억양 구별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르거든요. 미국말, 영국말은 완전 다르잖아요. 아유, 확 달라요. 확. 소리나 발음 같은 경우는 우리네 서울말과 경상도의 심한 사투리 정도까지 많이 달라서 서로 각자 백인 세계에서만 살았던 사람끼리 만나면 미국의 할아버지하고 영국의 사투리 쓰는 할아버지가 만나면 통역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안 믿깁니까? 제주도 할머니하고 평안도 할아버지가 만났어요. 통역 없이 대화 될 것 같아요? 대화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학교에서 다 표준어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매스미디어로 표준어를 배우기 때문에 각자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할아버지, 제주도의 할머니가 만나면 말 안 통하죠, 당연히. 그 오래된 나라 영국 그래서 국내에서 사투리 심한 사람들끼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오히려 역사가 짧아서 미국 내에서의 말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어느 나라는 이렇게 모여 살다 보면 조금씩 변화를 하기 마련인데 요새는 이제 미디어 때문에 조금 덜 변하죠. 말이 길었습니다. 영어 이제 해석하는 거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위에 있는 걸 저는 이제 뭐라고 배웠냐면 여러분도 뭐 똑같이 배웠겠지만 그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그래서 얘는 이제 의사가 된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뒤에서 해석해야 되고 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의사가 됐다라고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건 아들이 여러 하실 수 있는데 걔 중에 하나가 의사가 된 거고 밑에 있는 건 아들이 한 명인데 걔가 의사가 된 거고 라는 이제 여기를 그 중학교 3학년 때 설명을 듣고 제가 이렇게 이걸 선생님한테 질문을 냈다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이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제가 원래 좀 애가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해도 삐딱하고 이상한 소리 잘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뒤에서 해석해야 되고 하나는 앞에서 해석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미국 애들은 그러면 얘는 다 듣고 나서 해석할까?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읽을 때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했다가 이제 선생님이 급당황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나중에 미국에 만날 때 읽을 때 쉬면 되지. 그냥 쉬면 됩니다. 근데 읽을 때 사실은 강세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후가 약간의 강세를 가집니다. 쉬었다 가고 후라는 말이 그라는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얘는 강세가 없어요. 영어가 제일 강세를 크게 가지는 단어가 명사죠. 그래서 얘들 다 강세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없는데 얘는 약간의 반강세가 있어서 예를 들어 son who became doctor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son who became doctor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의미 차이는 제가 대학 가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다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얘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다르게 읽냐라고 그랬더니 걔가 가르쳐 준 거예요. 좀 천천히 읽으면 되지.
근데 사실은 차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친구가 황당한 게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래서 두 문장의 뜻이 다르니까. 두 문장의 뜻이 다르니까 물어보지라고 했더니 걔가 뭐라고 했냐면 What's difference? 뭐가 다른데? 이 새끼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놈이 그리고 우리 학교에 대학원 유학을 노는데요. 지역학 전공하러 유학을 노는데 미국에서 근사한 대학까지 나온 놈이 뜻이 같다고 우기길래 이 새끼 미쳤나 이게 대한민국의 중학교 3학년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문장을 걔가 모른다고 그러니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문장은 in the first sentence는 어쩌면 probably 내가 some sons가 되는 거죠.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는 원래 she's로 나오죠. 교과서에 충실합시다. 중학교 책에. 참고서에 충실합시다. 이렇게 쓰면 그 여자가 probably she has some sons가 될 텐데 and one of them became a doctor이고 밑에 있는 in the second sentence는 she has only one son인데 the son이 became a doctor가 된 거야 라고 설명했더니 걔가 probably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는 중학교 3학년도 이 차이를 다 안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나더러 야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이 용법과 이렇게 limited와 non-limited는 그런 게 limited와 non-limited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장은 어쩌다 내용이 그렇게 됐을 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데 사실은 맞았거든요. 이게 이상한 질문한다고. 그래갖고 좀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곤혹을 치렀는데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야 그거는 어쩌다 보니 문장이 저렇게 된 거지. 내가 부산에 갔는데 그 다음 which is라고 쓰고 is the second largest city 이렇게 써볼까요? second largest city 두 번째로 큰 도시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city in Korea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이 야 컴마가 없으면 부산이 여러 개고 컴마가 있으면 부산이 하나냐? 순간 이게 반박은 못 하겠는데 반박 못해.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야 이게 쭉 읽으면서 어쩌다 이런 문장이 나타났을 뿐. 그래서 얘는 내용상 의사가 된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의사가 안 된 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얘는 두 번째로 큰 도시 부산과 두 번째로 크지 않은 도시 부산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게 됐지만 처음에는 안 믿겨서요. 이게 안 믿겨서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막 절대적인 거였는데 그래서 그 뒤로 만나는 미국인마다 두 문장을 써놓고 물어봤습니다. Hey mister, what is difference? 한결같이 돌아온다. It makes no difference. 차이 없는데? 야, 그러니까 미국 놈들은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10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그러니까 뭐에 집착을 해버린 거냐면 아들이 여럿이냐 아니냐에 쓸데없이 집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수가 난 겁니다. 차이는 그게 아니고요.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벌써 한정이란 말을 세 번째 배우네요. 한정사에서 배웠고 형용사에서 배웠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얘만을 딱 한정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아들 하나 있잖아. 왜 의사 되네. 됐습니까? 예, 이게 한정적 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은요. 야, 그 여자 아들 하나 있잖아. 걔 의사 됐대. 그래서 얘는 후가 의미를 약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커마로 끊어져서 다음 문장이 진행이 되는데 얘는 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요. 그 여자 아들이 하나 있어. 어떤 의사가 된이라고 하셔도 좋고 그 여자 아들 하나 있잖아. 왜 그 의사 되네 라고 하셔도 좋고 밑에 건요. 똑같이 그 여자 아들 하나 있잖아. 어떤 의사가 된이라고 하셔도 좋고 그 여자 아들 하나 있잖아. 걔 의사 됐대 라고 가도 괜찮은 거죠. 됐어요? 방금 재밌는 해석을 또 한 가지 보셨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어떤보다는 조금 한 수준이 있죠. 조금 한 수준이 있죠. 여기 볼까요? 내가 부산에 갔었어. 어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내가 부산에 갔거든. 왜 그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앞에서부터 읽어도 되죠. 이래 놓고 써놓고 단어 뜻을 머릿속으로 퍼즐 조각 맞추듯 하는 걸 그런 걸 직독직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영어의 문장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돼야 이 말 이제 이해 가시죠? 영어의 이 관계대명사라는 특징이 올바로 이해가 되고 거기에 맞게 올바르게 영어의 논리에 맞게 앞에서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어서 익숙해지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한국어의 간섭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왜 그 이런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영어는 영어로 읽게 될 뿐이라는 거죠. 야, 물론 그게 1년 공부한다고 수능에 나오는 지문을 영어로 읽게 됩니까? 그러면 전 국민이 다 통번역 다 하고 다니게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지만 공부의 방향은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적어도 쉬운 문장은
수능 지문에 나오는 60, 70% 정도는 한국어 끼어들지 않고 줄줄줄 앞에서부터 읽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양의 학습을 하는 건데, 만약에 똑같이 하루에 1시간을 학습하는 거에도 계속 나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을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러면 똑같이 1시간을 나눈 거에도 내가 부산에 갔는데 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해석하는 사람하고는 1년 뒤에 차이점이, 처음에는 그 차이가 미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엄청나게 벌어져 가겠죠. 그래서 현명하게 좀 올바른 방법을 골라서 공부를 하셨으면, 수능 보는 당일에 교육과정평가원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꼭 있거든요. 뭐가 하나 있냐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무난히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마다 애들이 이제 화가 나죠. 어떻게 많이 틀린 애들일수록 화가 많이 나지만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죠?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고등학교 교과과정 벗어나는 문제는 검토위원들이 다 잘라내잖아요. 그런 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좀 이상하게 이수했거나 잘못 이수했거나 불충실하게 이수하면 그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능에 나오는, 특히나 이제 수능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는 1등급 받는 게임 되게 쉬워요. 근데 여유만만하게 받을 거냐, 아득바득 받을 거냐는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같은 시간을 투자했어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너무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서 또 한 가지 해석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 이제 관계대명사가 뭔지 알았고, 관계대명사의 격도 뭔지 알았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보면 얘가 뒷문장에 주어란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후, 위치가 나오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후면 사람이고 위치면 사물일 거니까. 그러면 I met a teacher,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 영어 가르친대요 라고 읽어도 되는군요. 이게 사실은 제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문장의 주어처럼 활용해서 바로 달리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목적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그는 교사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라고 해도 되는군요. 할 수 있는 이유가,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우리말은 목적어부터 먼저 읽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영어는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라고 말해야 말이 되지만, 한국어는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말이 되는 걸 이용하면 여기 있는 whom을 뭐라고 읽어도 되냐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읽어도 되는군요. 이게 만약에 위치면요, 그걸 이라고 해버려도 좋고, 앞에 있는 명사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예를 들어 that's the house which I live in 이라고 하면 거기 내가 살아요 라는 식으로 바로 바꿔버려도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해석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어떤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들 하나 있잖아. 왜? 이렇게 해서 딱 한정해서 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한정해서 갈 건데 우리말도 그 한정을 뒤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학교에 그 최 선생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최 선생님이 여럿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 영어 가르치는, 이러면 그게 이거예요. 우리말은 그게 뒤로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 관계대명사의 주격 목적격을 뒷문장의 주어 목적으로 바로 바꿔서 해석하는 방법 한 가지. 첫 번째가 제일 쉽고요. 얘가 어떠니 좋은 건 그런데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절대로 틀릴 확률이 없다는 거. 두 번째, 가르쳐 드렸던 한정해서 말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계속적용법이 앞에서부터 원래 읽어가면 되는 거니까 한정해서 말하는 방법도 대단히 괜찮습니다. 좀 자신 있으면, 내가 영어를 좀 한다 싶으면 곧바로 주어는 주어로, 주격 관계사는 주어로, 목적격 관계사는 목적어로 바꿔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저게 좀 지속되다 보면 아주 좋은 그 반대 효과가 나죠. 뭐냐면 내가 영어로 말할 때도 저 순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는 사람은 나중에 영어로 말할 때 어떤 현상을 겪게 되냐면 한국어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영어로 작문해서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을 봐서라도 똑같은 시간 투자했는데, 똑같이 하루에 1시간 공부했는데 나는 수능 1등급에 엔간히 영어로 말도 나오게 되면 그게 현명한 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현명하게 공부하셨으면 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관계대명사의 일반적 용법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at을 한번 볼 건데요. That's the thing 이라고 써볼게요. 저게 물건인데,
and 그리고 I cherish it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책에 있는 예문입니다. 이렇게 쓰면 and 하고요. 뭐가 같냐면 it이 앞에 나오는 the thing하고 같죠? 그럼 얘를 합쳐서 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냐면 that's the thing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and와 is를 합쳐서 which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I cherish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잘 이해해 보세요. 앞에 있는 the thing하고 which하고 같은 거예요. 뒤는 cherish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여기 있는 the thing을 뒤로 옮겨서 I cherish the thing이라고 하면 완전한 문장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해석해보니 야, 저게 내가 아끼는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것이라는 글자 한 개에 무려 단어가 3개나 배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이제 언어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언어의 비효율적 사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런 경우에 사람들은 저 말을 훨씬 더 간결하고 빠르게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생겨나냐면 야, 이거 뭐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이 길어. 그러면 우리 이거 것이라는 말은 앞으로 what으로 쓰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런 아주 단순한 형태의 모양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that's what I cheris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관계대명사 what이 됐고요. 그 다음에 which하고 차이를 보시는 게 중요할 건데 관계대명사 what은 다른 관계대명사들하고 다르게 그래서 잘 보시면 앞에 뭐가 없죠? 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 뭐라고 배우세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얘 자체가 thing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얘도 관계대명사에서 뒤는 똑같이 어때요? 뒤는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이 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해석하는 거잖아요. 얘는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여태까지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저게 내가 아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근데 실은 얘는 어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바로 그게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바로 그게 내가 아끼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관계부사 할 건데요. 관계부사 때도 관계부사도 선행사가 생략되었을 경우와 관계부사가 생략되었을 경우를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문법 문제로 what과 which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수능에도 실제로 which에 밑줄을 그었었는데 what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어요. 차이가 뭐겠어요? 둘 다 뒤는 똑같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뒤로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얘는 뭐 가리기 너무 쉽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그 다음에 얘 앞은 what은 뭐가 없냐면 명사가 없고요. which는 뭐가 있는 거죠? 명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차이를 갖고 그냥 구별해 버리시면 끝입니다. 앞에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끝을 내면 아주 단순한 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좀 특별한 which를 하나 볼 건데요.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이 관계대명사 용법 중에 which를 한번 봅시다. which라는 놈은 앞에서 대명사를 잘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뭐하고 뭐가 결국 붙는 거라고요?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붙는 거죠. 대명사 기억하면 되살려 볼까요? 대명사는 딱 두 개로 나눠서 일단 접근하라고 그랬죠. 뭘 받는 대명사? 사람을 받는 대명사와 사물을 받는 대명사. 그 중에서 사물을 받는 대명사가 뭐였더라? it이었잖아요. 근데 it을 받지 않는 경우가, it을 쓰지 않는 경우가 one하고 that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it의 또 한 가지 용법 중에 it은 뭘 받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 나온 문장을 받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특별한 위치는 별거 아니고 앞에 나오는 색깔이 안 보이죠? 위치라는 놈은 뭘 합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and와 it을 합쳐서 만든 게 사물을 받는 관계대명사 which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되는 건데 이 it이 앞에 나오는 단일 명사가 아니라 뭐일 수도 있겠어요? 얘가 문장을 받는 이 it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합쳐져서 뭐가 되어도 which가 되었을 때 이 which라는 놈은 앞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는 거냐면 얘는 문장을 나타내는 which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하나 보면 되냐면 이번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는 거 설명해 드릴 건데 얘는 관계부사하고도 같은데요. 같은 게 아니라 관계부사랑 같이 설명하면 좀 더 쉬운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서 할까? 관계부사에서 자세하게 하고 간단하게만 하나 볼게요. 저게 집인데 그 다음에 and I live in 이렇게 써볼까요? I live 그 다음에 in the house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the house는 앞에 나온 명사가 나왔는데 또 받을 때 the house를 쓰면 이상하니까 얘는 뭘로 받게 되나요? it이라는 대명사로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합치게 되면 and하고 뭐가 같다는 점을 it이 같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 it을 받는 거니까 뭘로 바꾸면 되냐면 which로 바꾸면 되겠군요. 그리고 I live in 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the house 앞에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둬도 되지만 which I live in 이라고 둬도 되지만 in이 좀 뜬금없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는 게 좀 느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in을 들여다가 어디로? house 앞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디에 집어넣게 되냐면 in which라는 말로 바꾸어서 뒤에 I live를 남기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차이는요. 잘 보시면 차이 전에 이거 그러면 실제로 미국인들은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말이 좀 이상해서 옮겼다니까요. 아래쪽 걸 선호하죠. which I live in 보다는 야 저거 집인데 그 안에 내가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듣기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모양이 훨씬 더 자주 나타나는데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관계대명사가 워낙 문법 문제로 잘 나오다 보니까 오늘 자꾸 시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which하고 in which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뒤가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네요. which는 관계대명사니까 뒤로 뭐가 오죠?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지금 뭐가 없어요? in에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the house를 들여다가 옮기면 in the house로 들어가죠.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in which 뒤로는 I live가 완전한 문장이어서 뒤에다가 the house를 집어넣을 수 없겠죠. 뭐가 따라가야? in이 같이 따라가야 얘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관계부사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건 알죠? 뭐를 생략할 수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죠? 목적격 주어 비생략되는 거요? 또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네. 예. 말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게 만드네요. 관계대명사 생략할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오고 그러면 당연히 뒤에 뭐가 이어졌겠어요? 주어 동사가 이어졌겠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영어는 명사 두 개가 연속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명사 두 개가 연속하기 때문에 얘가 뒤에 나오는 말이 앞에 걸 꾸민다는 걸 알아들을 수 있다 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얘기는 듣고 이상하시면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아셔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건 아니고 대실 때 생략하는 겁니다. 대실 때. 근데 생략되고 나면 그 모양은요. 안 보이니까 whom이 생략됐는지 대시 생략이 됐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who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그래도 뜻을 갖고 있는 놈이어서 얘는 생략하지 않아요. 영어에 뜻이 없는 단어가 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였죠? it하고 that하고 뜻이 없었죠. 그런데 얘네들이 뭐가 필요할 때 문법적으로 it과 that이 필요할 때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할 때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비 오네. 한국말은 이게 되는데 영어는 안 된다고 그랬죠. 영어는 raining 이렇게 하면 안 돼서 앞에다가 뭘 붙여서 주어부터 시작해야 되는. 근데 이때 그러면 주어 자리에 뜻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뜻없는 it을 써서 it's raining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내용 없는 it을 쓰고 진짜 목적어를 뒤로 and wait를 실어서 뒤로 돌려보내는 이럴 때 쓰는 거고 얘도 그래서 대실 때 내용이 없을 때 생략을 하는 거지 whom으로 내용이 있으면 생략이 안 되는 건데요. 생략되고 나면 그 모양을 알아먹을 수 없으니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친구가 질문했던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다는 건 벌써 어려운 걸 알고 와갖고는 이렇게 사람을 괴롭힙니까? 얘가 이렇게 생략이 되고 그러면 얘는 앞에 선행사는 그래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얘는 뒤에 어떤 모양이 남냐면 ing하고 ed가 남는 모양인데 제 생각은 생략된 걸 왜 찾아다닙니까? 얘는 이걸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ing, ed가 남아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가 된 거죠? 명사를 꾸미는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생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고 생략이 아니라 그냥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뒤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합의 못하고 있는 건 우리는 모르는 게 좋겠거든요. 그래서 명사 뒤에 그리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략된 걸 알아갖고 뭐 하려고요. 명사 뒤에 ing, ed가 나오는 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고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b가 생략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란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해야 될 중요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예문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돼요. I have some students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one of them 걔 중에 한 명이 아주 못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문장은 현재 틀렸죠? 왜 틀렸죠? 응? 마침표 하나의 동사가 두 개여서 틀린 거예요. 커마 찍는다고 동사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침표 하나의 동사가 두 개여서 틀렸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문장을 올바르게 맞춰주는 방법은 하나는 동사를 준동사로 바꿔버리면 돼요. 또 한 가지는요.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말을 써주면 되죠.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말이 뭐였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문사는 못 쓰겠죠.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먼저 얘는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 있냐면 얘는 I have some students라고 쓰고요. 자, 내가 학생이 몇 명 있는데 여기다가 뭘로 만들어 버리면 되냐면 one of them 다음에 is라는 동사를 뭘로 바꾸면 준동사로 바꾸면 되죠. 자, 이때는 어떤 준동사를 이용하는 거냐면 나중에 분사 가서 배울 건데요. 이때는 소위 분사를 이용해서 one of them being ugly라고 쓰면 이제는 마침표 하나의 동사가 하나 있는 올바른 문장이 됐습니다. 얘를 손대지 않는 이유는 얘가 문장의 주요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뒤를 바꾸죠. being ugly 이런 거 보면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문법적으로 동사를 둘 쓸 수 없기 때문에 준동사로 바꾼 거여서 이런 놈이 나와서 해석을 방해하거든 여러분은 그냥 얘를 비동사로 바꿔서 one of them is ugly의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접속사로 연결하는 방법 중에는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접속사 뭘 써버려도 될까? and 써버리면 끝나는 거죠. and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ugly예요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접속사로 연결하는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또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얘는 지금 특이하게 이렇게 해놓고 놨더니 and와 뭐가 보이냐면 them이라는 얘가 보여서 얘를 하나로 합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have some students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바꾸냐면 이 them은 사람이니까 뭘로 바꿔야 되죠? who인데 am이니까 whom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whom으로 바꿀 건데 whom, one, of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뭘로 바꿔야 되냐면 전치사 뒤에 뭐가 올 수 있게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자리를 whom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자리는 who로 못 쓰겠죠? 전치사 뒤니까 가장 확실하게 목적격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요 모양이 나타나는 게 보통 문법 용어로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 92페이지에 위에 보면 부정대명사, of,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 내용인데 요건 보면 딴 것보다 해석을 못하는 학생들도 나오고요. 예전에 수능의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one of them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못 잡는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해석은 똑같이 우리 이제 배운 대로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명사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some students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또 하나 이제 알고 있는 거 있죠. who는 무조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 몇 명 있는데
걔네들 중에 하나가 못생겼어요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부정대명사 뒤에 이런 거 원을 부정대명사라고 하거든요. 말 찐따같이 어렵죠. 부정대명사 of의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얘가 앞에 있는 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4의 관계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